혹시 지금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서 낮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를 끝없이 곱씹고 있지는 않아? 친한 줄 알았던 사람이 웃으면서 던진 그 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는 그 가벼운 농담. 낮에는 나도 같이 웃어 넘겼는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지.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왜 나는 그 순간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을까? 왜 바보처럼 같이 웃기만 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뱅뱅 돌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새벽 3시가 넘도록 눈이 말똥말똥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만만한가? 그 상황에서 나는 왜 바보같이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했을까? 분노가 치밀었다가 억울했다가 결국에는 한없이 작아지는 네 모습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할 거야. 그리고 그 눈물이 너무 억울해서 우는 나 자신이 또 한심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다가 잠이 드는 밤. 그런 밤이 한두 번이 아니지. 많이 힘들었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 쿨한 척 웃어넘기느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얼마나 잔뜩 힘을 주고 버텨왔는지 나는 다 알아. 마치 컵에 커피가 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꽉 차 보이게 하려고 이리 지우리고 저리 기울이면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말이야. 이쪽 사람이 볼 땐 이쪽으로 기울여서 꽉 차 보이게 하고 저쪽 사람이 볼 땐 저쪽으로 기울이면서 센 척, 괜찮은 척, 멘탈이 강한 척 연기하느라 네 영혼은 이미 바닥까지 지쳐 있을 거야. 작은 실패에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일상이 무너지고 누가 무심코 던진 시선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유리 같은 마음을 숨기느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잖아. 그런데 이상하지. 그렇게 하루 종일 꽉 움켜쥐고 버텼는데 정작 혼자가 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유튜브를 켰다가 끄고 카카오톡 알림을 받다가 다시 잠금 화면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공허함을 채워줄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그 감각. 그게 얼마나 외롭고 지치는 일인지 나는 알아. 하지만 계속 그렇게 너 자신을 속이면서 억지로 참아내기만 하면 결국 네 마음은 깊은 병이 들고 말 거야. 멘탈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타인의 시선에 네 가치를 맡겨두는 사이 정작 네 안에 있는 진짜 너는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거 알아? 네가 유독 상처를 잘 받고 멘탈이 쉽게 흔들리는 건 네가 남들보다 나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야. 네 머릿속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오래된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내가 네 마음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오작동의 정체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줄게. 네 뇌 안에는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해온 아주 강력한 화재 경보기가 하나 있어. 원시 시대에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게 바람인지 독사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일단 몸부터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뇌는 정확성보다는 무조건 속도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었어. 누군가 너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거나 뼈아픈 농담을 던지는 순간 이 생존 경보기가 0.04초 만에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말이야. 0.04초 만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호흡이 가빠져. 반면에 이 상황이 진짜 위험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농담인지 판단하는 이성의 소방관은 0.3초가 지나서야 헐레벌떡 도착해. 감정이 이성보다 무려 7배나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네 목소리가 떨리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건 네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야. 소방관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뇌의 경보기가 먼저 네 몸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일 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더 억울한 사실이 있어. 이 경보기는 한 번 울리기 시작하면 그 기억을 아주 오래, 아주 선명하게 저장해둬. 좋은 말 10마디보다 나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이 박히는 건 네가 유난히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뇌가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정보를 먼저 더 강하게 저장하도록 설계된 부정편향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 밤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네 뇌가 지금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흔히 멘탈이 강해지려면 이런 감정들을 꾹 눌러 참아야 한다고 믿어. 화가 나도 안 난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그런데 이게 최악의 방법이야. 억누르려고 할수록 네 멘탈은 더 처참하게 박살나. 하얀 곰 효과라는 거 들어봤지? 지금부터 절대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은 온통 하얀 곰으로 가득 차잖아. 화를 참으려고 이를 악물면 뇌는 화라는 감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경보기를 더 시끄럽게 울려대. 참으면 잊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평온한 척할 뿐 속에서는 일주일 내내 화재 경보기가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거야. 네가 그토록 잠 못 들고 괴로웠던 건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애초에 불을 끄는 방향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야.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고장난 경보기를 어떻게 꺼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여태껏 혼자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더 심각한 건 억누르는데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정작 진짜 감정이 뭔지조차 모르게 돼버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무서운 건지 스스로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터지거나 사소한 일에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와. 참고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폭발을 미루고 있는 것뿐이야.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화를 내.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 그들은 경보기가 울렸을 때 그걸 끄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 감정을 세밀하게 분리하고 조절할 줄 아는 거지. 멘탈을 지키고 싶다면 억지로 참는 짓은 당장 그만둬. 그 대신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는 헛된 승인 욕구를 내려놓고 누군가 너를 깎아내리며 자기 위안을 삼으려 할 때 그 쓰레기 같은 감정을 네 것으로 흡수하지 마. 누군가 너한테 함부로 말을 던진다면 그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뭔가 꽉 막힌 게 있어서 너한테 흘려보내는 거야. 그 감정은 원래 네 게 아니야. 받지 않아도 돼. 너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오직 어제의 너하고만 비교해. 그리고 제발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헤집으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 그럼 이 지독하게 시끄러운 경보기를 단숨에 꺼버리고 남들의 어떤 시선에도 끄떡없는 진짜 강철 같은 평온함을 얻으려면 당장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 내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네 삶을 구원할 3가지 행동 지침을 줄게. 첫째, 위기가 닥쳤을 때 시간을 벌어줄 48호흡법과 3인칭 시점 전환을 기억해. 누군가 널 공격해서 0.04초 만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 때 절대 입을 열지 말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신 뒤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쉬어봐. 날숨을 2배로 길게 쉬면 뇌는 지금 상황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경보기를 꺼버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극한의 공포와 긴장을 통제하기 위해 실제로 쓰는 방법이야. 전쟁터에서도 통하는 방법인데 회의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못 쓸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그 순간 속으로 네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 철수가 지금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고 있네? 이렇게 나를 3인칭으로 관찰하면 화재 현장 한가운데 있던 네가 CCTV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면서 거짓말처럼 감정이 쑥 가라앉을 거야. 그리고 짜증난다로 퉁치지 말고 서운함, 모멸감, 두려움처럼 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줘. 소방관에게 정확한 화재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가 될 테니까. 둘째, 엉망이 된 네 일상의 1m 반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심리학자 레빈이 말했어. 인간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다고. 삶의 난이도가 너무 높고 혼란스러울 때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네가 앉아있는 책상 위, 잠자는 침대 주변 1m만 정갈하게 치워다. 어질러진 공간은 뇌에게 끊임없이 미완성 신호를 보내거든. 치우고 나면 뇌가 비로소 숨을 쉬어. 진흙탕 같던 마음의 물이 맑게 가라앉으면서 네 안에 숨겨져 있던 단단한 원석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야. 거창하게 방 전체를 청소할 필요 없어. 딱 1m야. 그 1m가 오늘 밤에 너를 구해줄 거야. 마지막 셋째. 아주 사소한 성취를 만들고 너 자신에게 달콤한 당근을 줘.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스스로를 채찍질해봤자 소용없어.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도 결국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라고 했잖아.
엄청난 목표 말고 카페에 가서 딱 A4 용지 반 페이지만 글을 써보겠다거나 오늘 하루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떼 한 잔을 마시며 넷플릭스를 보겠다는 식의 아주 작고 확실한 즐거움을 목표로 세워. 그리고 그걸 해낸 너를 격렬하게 칭찬해주는 거야. 나 오늘 이거 했어. 잘했는데?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 그 작은 성취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너만의 견고한 성벽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 그동안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네 모습. 눈물 날 정도로 기특하고 멋있어.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도 너는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사실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알아줄게. 센 척하느라 잔뜩 기울였던 그 커피잔. 이제는 편안하게 똑바로 내려놓아도 괜찮아. 반밖에 없어도 괜찮아. 반밖에 없는 그 커피잔이 오늘도 여기까지 걸어온 거잖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넌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네 편이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은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널 위한 하루를 살자. 그런데 오늘 밤 네 머릿속을 가장 시끄럽게 울렸던 그 경보기 소리는 누구의 어떤 말이었어? 이제는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댓글로 나한테 살짝 털어놔줘. 여기선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않아.